저는 오늘 문중원 기수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을 하나 받았어요. 네. 부산일보가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문중원 기수 관련된 이슈를 꾸준하게 잘 지적해준 것에 대한 일종의 공로상이라고나 할까? 자, 문중원 기수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네, 2019년에 돌아가셨기 2019년 말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1년이 넘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반성이 많이 되는 게 관심을 두질 못했거든요. 그때 마사회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전 잘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쁜 사람들은 우리한테 쉴 틈을 주지 않아요. 2019년 11월 29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문중원 기수가 이제 한국마사회 소속이지만 부산에서 이제 기수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2019년 11월 29일 굉장히 이제 추워지는 그런 날씨에 그 마사회 내부의 부조리와 부정부패, 갑질을 고발하는 그런 유서를 쓰고 유명을 달리하셨어요. 속상한 것은요, 이미 마사회 안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이 너무 여러 분 있었어요. 비슷한 사안으로. 그런데 심지어 저 경마장에서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계속 보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장례를 하지 않겠다. 끝까지. 마사회의 사과와 이런 해명이 있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그 사과와 이제 재발 방지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장례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굉장히 큰 냉동 그 차로 그 문중원 교수가 계시고요. 그 차 바로 옆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기 가서 너무 슬퍼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춥고 비바람이 말도 못하게 불고 사람도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서 가족분들과 그리고 이제 그 열심히 싸우는 그 공공운수 노조의 분들과 이런 분들이 정말 힘들게 그렇게 집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 사안이 제대로 보도가 됐어야지 빨리 해결이 되는데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특히 중앙언론지에서 너무 보도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부산 경남 경마장에 숨진 분들이 6분이나 계셨어요. 모두 다 마사회 갑질과 비리를 고발하면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모두 요야무야 끝났었고요. 문중원 기수 때도 당연히 그런 수순을 밟을 거라고 아마 마사회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해명을 그때 당시에 했었다고 합니다. 문 기수는 조교사 개업 심사가 마사회 고위 간부의 친분으로 결정된다면서 개인의 노력과 실력은 무력화된다라고 고발했었거든요. 그 유서에. 그런데 마사회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요. 아니다. 우리 마사회는 정량평가가 80%고 정성평가가 20%다. 주관적 판단이 당량을 좌우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런 구체적인 그 해명을 해놓으니까 문 기수의 주장이 굉장히 떨어지고 나서 그냥 투덜거리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비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부산일보가 이거를 이제 반론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일보의 보도는요, 일종의 팩트체크를 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족, 동료, 마사회는 물론 해당 심사의 응시자까지 수소문해서 취재를 했고요. 마사회의 해명이 사실 왜곡이다 라는 것을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80%라는 정량평가가 사실상 대부분 응시자가 만점을 받는 80%는 무조건 받는 점수였고요. 결국은 정성평가가 당락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그 20점이 그리고 해명과 그 내부자의 입김이 매우 중대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냈고 부산일보가 또 심사 공정성 문제를 계속 보도를 했는데요. 채점 기준 부재로 사실상 평가자 주관대로 배점이 가능한 점 이것도 지적을 했고요. 유서에 언급된 문제의 인물이 실제 평가위원장이었다라는 사실도 밝혀냈고요. 이미 심사에 붙은 현직 조교사까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문중원 기수가 돌아가시면서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다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검찰 수사가 너무 느리게 진행돼서 기소되고 진행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되기 전까지 언론은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검증하면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제 채점표를 입수해서 공개했어요. 부산일보가. 그래서
언론이 피하던 당시 외부평가위원 등을 설득해서 만났었고요. 그 과정에서 문기수의 경우 마사회 내부평가위원들이 유난히 낮은 점수를 줬었다라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유족과 협의해서 유족 명의로 문기수 본인 최첨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신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마사회는 정보 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는데 결국 취재진이 최첨표를 입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실제로 문기수는 외부평가위원들로부터 합격에 대한 그런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합격 점수 받고 마방을 못 받았구나. 말을 못 받았구나. 외부평가위원한테는 그렇게 받았지만 내부 위원들이 최하위권 점수를 준 것이 그러면 짜고 치는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죠. 마치 누군가가 안정적으로 누군가를 합격시키려고 그렇죠. 다른 사람 자리를 주려고 내부 위원들이 점수를 막 말도 안 되게 주고 마사회 직원들이 합격권의 응시자에게 일제히 최하위권의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인상을 받았다는 거죠. 개인 마주로부터 말을 위탁받은 조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왕이에요, 사실상. 근데 이 조교사는 마필 관리사와 기수를 고용을 해요. 그래서 마방에서 말을 관리하고 경주에 출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수랑 마필 관리사는 사실상 그 택배 노동자랑 비슷해요. 그렇죠. 특고예요, 특고. 네네. 그래서 약간 자영업자인데 돈은 못 벌어. 고용을 해줘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마사회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마방을 조교사에게 배정을 해요. 그런데 이분 기수는 그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해서 원래 기수였잖아요. 근데 2015년에 조교사 면허를 취득을 해요. 취득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걸 취득을 하는 게 굉장히 또 힘들었대요. 근데 기수를 하면서 이걸 취득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요. 정작 4년 넘게 마방을 배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4년 넘게 계속 못 받으니까 너무 이게 부모가 쌓인 거고 돈도 못 벌고 게다가 이미 7년 8년 된 사람들도 계속 못 받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사회가 그냥 안 준 게 아니라 문주홍 기수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내가 용을 써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온 무력감. 순서대로 되는 거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10년차 되면 8년차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자신보다 늦게 조교서가 된 사람도 마방을 배정을 받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보니까 마사회 내에 불공정과 부정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기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사회에 밉보이면 높으신 양반하고 친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같은 경우다. 조교사의 부정 경마 지시를 거부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했다. 심지어 이 부당한 지시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너 1등 하지 마. 너 오늘 시험 나가서 한 2등, 한 5등만 해. 이런 식으로 등수 조작까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마사회를 정점으로 한 다단계적 고용 구조, 이게 굉장히 문제이고 누군가를 착취하는 100일날 이게 장례를 치렀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장례를 못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마사회에서 내부 경마 행정 시스템의 신규 개업 조교사 선발 방식 개선 내용을 공지를 했습니다. 조교사 면허를 취득한 순서대로 개업 순번을 부여하고 같은 연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나이와 경력을 고려하는 내용이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식인데 이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다는 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마사회가 얼마나 써오는지. 사실 요즘 보도는 제가 부산 MBC 보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고 문중원 죽음 이후 또다시 검은 뒷거래라는 보도예요. 정말 진짜. 평소 마사회 간부에게 잘 보이는 조교사만 골라서 마방을 준다라고 해서 이거를 비판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보도가 뭐냐면요. 문중원 기수가 죽음으로 폭로한 이 유서로 인해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이 6명이었고 이 중에서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마방이 하나 비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방을 빈 것을 그 같이 수사받고 있던 사람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수사받고 있는 분한테 줬다는 얘기군요. 경찰 수사선상에 그러니까 비리에 결부돼 있는 결부되어 있는 사람에게 혐의자한테 줬다는 얘기네. 이 사람은 이미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업 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공정한 순번제로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11월에 얘기했잖아요. 언제부터 시행해요? 지금까지
퇴로 마방을 받은 조교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 3개월째. 그거는 뭐 자기들 말로는 코로나19 때문이다라고. 아니 코로나19 없으면은 조교사를 못 뽑나? 그냥 순번대로 주기만 하면 되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경마가 중단됐잖아요 라고 이야기. 아니 조교사는 자리는 주면 되잖아요. 경마 시합을 못 할 뿐이지. 말은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코로나19라서 말 죽일 거야? 부산 MBC 보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마사회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부산 경남 경마병원 노조원들이 기수 대기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대요. 네. 방문한 이유는 문기수 죽음을 둘러싼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한국마사회가 이걸 가지고 지부장 등 3명은 주거침입, 범부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언론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사회 관계자의 실명을 말했다라는 이유로 노조원은 수차례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를 했습니다. 모두 결과는 무혐의, 증거 불충분이었는데요. 아니 당연하지. 네. 그런데 반면에 검경 수사 과정에서 조교사 개업 심사 비리는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참, 예. 여러분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작년 3월의 일입니다. 문주원 교수 장례를 못 치렀어요. 네. 왜냐면 마사회가 이때만 해도 작년 초만 해도 합의는커녕 대화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자기네 잘못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마사회하고 합의를 했어요 노조가. 그래서 겨우겨우 100일 만에 문주원 기수를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시신을. 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에요 이게 3월 9일에 곧바로 마사회가 합의를 뒤집었었습니다. 이게. 네, 맞아요. 그때 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마사회를 믿지 못하겠다. 완벽하게 믿지 못하겠다. 이게 이제 작년의 일입니다. 예, 우리가 역시 이게 참 힘듭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거 하나하나 또 까먹지 말아야 돼. 네. 힘들어요. 예.